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는 사주 심리학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사주 심리학을 이제 알아야 될 이유가 많죠, 그지? 근데 지금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그러나 성격, 그 다음에 어떤 재능, 뭐 적성,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직업, 이런 등등을 이제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타고난 사주 심리, 쉽게 말해서 이제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의 본래 심리예요, 이게 심성. 뭐 우리가 운명학적으로 말하면은 전생에서 가져온 심리, 성격, 유형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서양 뭐 어떤 정신의학적으로 말하면은 그게 뭐 무의식, 잠재의식.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다 무의식의 잠재의식의 바탕에서 나온 거에 따라서 우리 뇌가 작동을 해가지고 실제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식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저 무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무의식이 대부분은 지배를 해요. 그 무의식에서 의식과 연결이 돼가지고 의식은 단지 바깥으로 드러나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내지 어떤 타고난 천성, 그 다음 사주팔자 이런 게 중요한 운명이 중요하고 벗어나기 어렵다는 이유가 그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은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면은 뭐 다 잘 살면 다 잘 사고 다 못 살면 다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크는데도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똑같은 집안에서 똑같은 부모님 돼서 성장해도 완전히 다르고 그죠? 근데 그거는 물론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환경은 상당히 후천적이면서 그거는 약간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기본적인 그 사람의 베이스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좀 더 달리 말하면은 기본적인 베이스, 타고난 어떤 선성을 환경에 맞춰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쪽에 환경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타고난 어떤 운명대로 잘 살아가겠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자기가 타고난 천성, 타고난 어떤 천부적인 어떤 뭐 성량, 기질, 그에 따른 뭐 재능, 적성, 뭐 직업 이런 등등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떤 환경을 거기다가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타고난 인생대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사주 심리학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사주 심리학은 고정불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고난 거니까요. 우선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진로 적성 검사하는 게 대부분 다 설문형을 많이 하죠. 뭐 MBTI도 그렇고 다른 다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해 하는데 그게 시간 따라서, 환경 따라서, 뭐 나이 따라서 뭐 그때 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문지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지? 굉장히 뭐 명확하지 않죠, 이제.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 사주 심리학은 그 사람이 타는 사주 심리학은 고정불변이에요. 이거는 사주에 나오고 있는 딱 한번 정해지면 불변인데, 이제 이게 고정불변이 아닌 같이 느껴지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때 따라서 이것도. 이게 왜냐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운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기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운이거든요. 또 공간에 따라도 변하는 기운이 있거든요. 이것도 운인데, 이게 이제 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가 타고난 본래의 어떤 그 무의식에 있는 그 천성하고 연결이 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조금 다르게 드러나요. 근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 이게 변하는 그런 어떤 심리나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알려고 하는 것은 바탕에 깔려있는 아리아식 무의식에 깔려있는 그거를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아야만이, 자기 근본을 알아야만이, 운이 바뀔 때는 어떤 운이 와가지고 그거하고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또 바뀌는구나, 그 현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 현상은 본질이 아니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자기의 타고난 천성을, 이게 그냥 다른 말로 하면 타고난 천성을 알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나중에 뭐 우리가 말하는 학생들은 진로, 적성, 뭐 학과, 나중에 직업 선택, 뭐 이런 쪽도 쓸 수 있고, 또 이건 대인관계, 사람 관계, 인간관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궁합도 쓰고, 뭐 그다음에 친구 관계도 쓰고, 그다음 직장이나 사회관계도 쓰고, 뭐 등등 다 쓰죠. 다 그게 바탕에 다 깔리죠, 이제. 그 사람의 심리 성격은 모든 인간관계, 모든 직업관계, 일하는 관계에서 그게 다 바탕의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근본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서론이 길었나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범위를 좁혀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앞에 우리가 이제 사주 10성을 했죠, 이제. 또 그에 따라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뭐 MBTI도 했고, 다중지능 이론도 했고, 그제 또 이제 애니어그램도 했고, 이제. 거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충 사람은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경향성이. 이게 음과 양이 아니고, 100% 음은 양이 아니고 그 경향성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향성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죠, 어느 정도에. 근데 그거를 알기가 정확하게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무슨 검사를 알기는 어려워요. 해봤자 자꾸 바뀌거든. 그거보다는 그 전체 내용을 알고 자기 자신을 자꾸 막 이렇게 성찰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형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감이 안 오지만 자꾸 하다 보면은 자꾸만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유형이나 어떤 성향 전체적인 어떤 틀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나를 아무리 들여다보고 성찰해도 알기가 어려워요. 내가 성인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뭐 소크라테스나 뭐이 정도 되면은 자기 자신을 알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다 보면은 차츰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도 돈수 한 방에 진리를 깨달아보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쉽게 말해서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불교적으로 막 성철스님 같은 분, 뭐 예수님 같은 이런 사람 마찬가지죠. 부처님, 그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돈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깨달아가지고 나중에 전체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니까. 자, 오늘은 좀 이제, 범위를 좁혀가지고 우리가 특히 이제 오늘부터 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 자녀를 두는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타고난 진로나 적성, 재능 같은 거를 알고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직업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 이게 직업하고 연결되죠, 그지? 가장 중요하죠, 그지? 연결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가장 어떤 핵심 역할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지? 직업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규정짓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직업을 자기한테 맞는 걸 가지느냐 안 맞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을 자기한테 타고난 천성된 직업을 못 가지고 사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사람들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타고난 천성의 직업을 안다 해도 그걸 못 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거는 내가 가고 싶지 않아서 못 가는 게 아니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간 거죠. 환경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사주팔적 운명이거든요. 운명 내지 운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최상의 직업을 내가 타고난 최상의 직업을 택하는 쪽으로 운이 흘러가면은 그쪽으로 택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뭐 태반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 차선 내지 뭐 차차선 때로는 전혀 자기가 원하지 않은 타고난 천성하고도 관계없는 반대쪽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직업적으로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운이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좌우지간 내가 최상의 어떤 적성 직업은 뭔지 이거는 이제 알아낼 필요가 있죠. 이제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세상을 택하도록 이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죠. 안 되면 차선을 선택하고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그 아주 궁합도 마찬가지고 사람 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은 범위를 좁혀가지고 우리가 통상 이제 진로를 정할 때 보면은 뭐 이과, 문과, 도성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우리 이과, 문과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죠? 이과, 문과를 한마디로 딱 어떤 성향이 있다고 해가지고 딱 정하지는 못해요. 통상 뭐 수학적인 뭐 계산적인 이런 논리적인 게 있으면은 이과라고 그러고 어떤 감성적이고 어떤 뭐 이런 쪽이 되면은 이제 문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너무 포괄적인 두리뭉실한 어떤 분류법이죠, 이제. 막 그렇게 일단 인식을 하셔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또 좀 더 세분하면은 되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하는 것도 보면 이제 인문계, 그 다음에 자연계, 그 다음에 또 뒤에 할, 예체능계, 요렇게 크게 세 개를 어느 정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큰 틀에서요. 그 인문계라는 게 결국은 문과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자연계라는 것은 이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과 문과를 통합했다고 그러는데 역시 통합을 해도 고2 때부터인가는 그 선택하는 과목이 완전히 또 똑같이 문과 이과식으로 갈라지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자 우선에 인문계는 이 사람에 대한 거죠. 사람에 대한 어떤 학문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휴먼티즈.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사람과 관련된 어떤 뭐 진리나 어떤 현상을 연구하는 거죠. 그제? 그러니까 이제 인문계에는 보면은 주로 보면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 이것도 또 조금 더 이제 카테고리 분류해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학 행정 계열이 있죠. 그 다음에 경제, 경영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과학 계열, 교육, 사범 계열, 의학, 문학 계열, 인문, 과학 계열. 대충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법학 행정 계열은 뭐, 아시겠지만은 주로 대표적인 게 뭐 법학과, 행정학과, 뭐 정치, 외교학과, 국제학과 등등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경제, 경영계열은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이게 쭉 내려가죠. 그죠?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사주 심리학으로 보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 또 마치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학이나 행정계열에 맞는 사주 심리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학 행정계열에 맞는 사주심리학, 그 다음에 경제 경영계열에 맞는 사주심리학, 이런 식. 주로 이제 법학 행정계열에 맞는 사주심리학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정관이라는데 관과 인성, 그 관인이 잘 발달돼 가지고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이 법학 행정계열이 잘 맞아요. 이건 사주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나 경영계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재성, 그러니까 이제 재물, 돈에 대한 어떤 감각이 발달된 사람들이 이제 이쪽을 택하는데 사실 경제학과 경영학은 좀 달라요. 이게 문과로 지금 같이 지금 되어 있지만은 이 경제학은 사실은 이과적인 머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숫자나 재성,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학과는 사실은 이 자연계 쪽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쪽에 소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영은 좀 달라. 경영은
숫자나 어떤 수리를 다루는 쪽보다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것을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경영학과는 인문계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제는 인문계라고 나와 있지만은 약간 이과적인 인문계. 그러니까 인문계에서도 수학이 필요한 이 학과라 볼 수 있어요. 계열이라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 얘는 주로 뭐 사회학과, 복지학과, 심리학과, 언론학과. 이거는 어떤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데서 필요한 어떤 그런 관련 분야죠. 그런 분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주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심리적으로 말하면, 심리적으로 말하면, 여기 또 어떤 인성계열이 필요해요. 인성계가. 어떤 남을 측은지심을 느끼는 인성의 성향이 필요하고, 또 어떤 베풀어야 되니까 식상의 어떤 심리도 필요하고, 또 어떤 희생 봉사를 해야 되니까 어떤 관성의 어떤, 필요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구조가 좀 다르죠. 약간씩. 자, 그 다음에 교육이나 이제 사범계열도 있죠. 그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교육대학,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교육대학,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하는 이제, 사범대학도 있지.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육을 하는 유아교육학과 같은, 이런 쪽은 주로 이제 교육사범계열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쪽 계열에 또 맞는 사주심리 적성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특히 이제 이거는 남을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배운 지식을 남한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찬가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인성이 필요해요. 정보를 입수하고, 인지하고, 수용하고, 저장하는, 그런 어떤 인성과 관성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깥으로 출력을 해가지고 남한테 전달을 해야 되니까 또 식상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식상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학계도 있죠. 의문학계라고 그런다, 그지? 이제 의학 순수, 언어를 말을 하는 그런 학과가 있죠, 그지? 뭐, 예를 영어학과, 뭐, 이런 식으로, 뭐, 일본어학과, 이런, 의학을 하는 학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의학을 하지만은 이제 문학, 뭐 작품, 이런 쪽을 주로 하는 이제 문학계 있죠, 그지? 이걸 합해서 우리 의문학계라는데, 요거는 사주심리학적으로 보면 조금 다르죠, 그지? 이 의학과는 순수하게 상관형이라 보시면 상관. 그야말로 말을 잘하는 구어를 잘하는 쪽, 그쪽에 소질 있는 사람이 의학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학과는 식신이라 필요한 건 어떤 내면 세계를 파고 들어가는 식신이거든요. 글을 쓰는 쪽이거든요. 그쪽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인문과학계도 있죠. 인문과학계를 보면은, 대표적인 학과가 뭐 사회학과, 뭐 고고학과, 이제 사학과, 사학이라는 것은 뭐 역사, 뭐 이런 데인데, 그다음에 고고학과, 뭐 종교학과, 뭐 철학과, 이런 쪽이지. 이런 쪽을 그 인문학인데 약간 이제 과학이 들어간 그런 쪽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막 통째서 인문과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주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는 다 인성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인지하고 수용하는 인성이 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문과학계 여기서는 보면은 뭐 고고학이나 뭐 종교학이나 철학 이런 쪽이니까 이런 내면 세계나 어떤 현상의 어떤 깊이 있는 쪽을 파고드는 쪽이니까 이런 또 식신이 필요해. 그런 쪽을 보시면 돼요. 되고, 자, 이렇게 대충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아마 법학, 행정, 뭐 경영, 경영계열 이쪽에 필요한 사주심리학 쪽으로 어떤 사주심리학이 맞는지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 십성을 공부했는데 십성이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어떤 계열 맞고 아홉 개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그게 십성 중에서 몇 개, 두수너 개가 조합된 경우에 어떻게 잘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아웃라인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자연계를 넘어가 보면 자연계는 그야말로 자연, 내추럴 사이언스라고 그러는데 그 인간이 아닌 어떤 자연 물질, 물리적인 어떤 세상 그런 쪽을 공부하는 쪽이죠,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자연과학 계열, 뭐 그다음 공학 계열, 생활과학 계열, 농림축산 계열, 수산해양 계열, 의학, 약학 계열, 간호보건 계열, 대충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죠. 그죠? 자, 자연, 과학계열은 우리가 말하면은 어떤 순수 과학이죠. 그 기초과학 비슷한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생명과학, 뭐 생물학, 뭐 수학, 화학,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제 기초과학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자연계에 해당되는 쪽은 대부분 다 물질을 다루는 쪽이다. 물질, 이제 물질이나 물리적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주 심리학에서 봤을 때는, 십성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재성 쪽이 다 필요합니다. 재성. 재라는 게 물질이나 물리적 현상, 뭐 이런 쪽의 감각을 보는 거거든요. 그쪽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쪽을 파고 들어가는 심리는 식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자연계는 전체적으로 통틀어 가지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십성의 성향이 식신하고 재성이 필요한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학 계열.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공과대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따지보면 이건 응용과학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초과학이나 어떤 해가지고 이는 응용 내지 공학 기술계 계통이죠. 그죠? 그래서 각종 공학과, 뭐 기계공학과, 토목공학과 등등, 그지? 뭐 컴퓨터공학과 등등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과학 계열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쪽, 그지? 그쪽에 필요한 어떤 과학인데, 뭐 식품 영양학과, 뭐 의상학과, 가정학과, 뭐 조리학과 이런 등등, 그지? 이런 쪽이 대표적인 거라 볼 수 있죠, 그지? 그 다음에 농림, 축산계열 있죠, 그죠? 한마디로 농업과 축산업 쪽이죠. 그래서 농학과, 축산학과, 뭐 산림학과, 뭐 조경학과 등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을 보시고, 그 다음에 수산, 해양계열, 수산에는 이제 뭐 물과 관련된 그죠? 수산학, 뭐 양식학, 뭐 이런 등이 있죠, 그죠? 뭐 그 다음에 이제 해양은 바다와 관련된 해양학, 뭐 실제로 뭐 해양, 뭐, 배와 관련된 쪽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런 쪽. 그 다음에 의학, 약학 계열. 그러니까 의학계는 이제 의학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의과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치과, 그 다음에 한의학과. 이것도 이런 쪽은 이제 의학, 약학 계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간호보건 계열도 있죠. 간호보건 계열이 대표적인 거는 간호학과, 뭐, 그 다음에 뭐 물리치료, 뭐, 보건학, 뭐, 그 다음에 이제 임상병리, 뭐, 재활의학, 뭐, 등등이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기존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자연계하고 인문계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해놨는데, 여기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 조금씩 이제 그 십성에서 필요한 게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대체로 자연계는 공통적으로 식신과 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편재든 정제든 간에 있는 게 필요하고, 인문 계열에는 주로 여기는 인성과 관성이 필요해요. 관성이 필요하고, 이게 경제는 재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렇게 과학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재성이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경향성이 나눠집니다. 이거는. 나눠지기 때문에, 경향성이 전혀 안 되는 쪽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학 행정 계열이 잘 맞는 사람이, 그쪽이 타고난 사람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자연과학이나 이런 거 사실 안 되거든요, 보면. 안 됩니다. 정반대 개념의 경향성이 강한 사람들은 정반대로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나도 성공도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설사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떤 시험을 잘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학 계열이 맞지 않는 사람인데, 의과대를 갖다 칩시다. 그래서 의사가 됐어. 의사 고시가 되고 의사가 됐다 칩시다. 그래가 밖에 나와서 의사 생활을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잘 하지도 못하고, 성공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합니다. 사실 그런 거를 종종 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법학계를 가가지고, 법조인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설사 됐더라도 굉장히 힘들게. 안 맞다는 것은 그쪽의 직업을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분류를 해가 주는 게 좋아요.
해가지고 자기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갈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조금 좀 다른, 조금 좀 덜 그한데, 그래서 자연계에 맞는 사람은 여기 어디를 가든 다 조금 비슷비슷하거든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좀 다른 거죠, 그지? 그러니까 자연계와 인문계는 분명히 구분돼야 돼요. 본인이 자연계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인문계에 해당되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기 진로 적성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그쪽으로 그냥 딱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방향을 잡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사주 운명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그릇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격됐다고 하는데 격이 이제 성립됐다고 하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고민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 명쾌해요. 왜냐면은 사주 심리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릇이 이게 또 완전히 딱 이게 갖춰진 그릇을 타고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8, 90%는 그릇이 미완성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그릇이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그러죠, 그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적성이 뭔지, 어떤 직업을 가고 싶은지. 자, 그러한 학생들이 대부분 다 자기의 진로나 학과 선택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 아무리 고민을 잘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 80%에 90%는 이 자기가 인문계형인지 자연계형인지를 스스로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운명을 해서 사주 심리학을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는 거는 사주 팔자에 나와 있는 자기의 천성적인 심리, 적성을 파악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그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자기가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차츰차츰 그 어떤 그릇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에 맞는 공부를 하게 전공을 하고 그에 맞는 직업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제 그릇이 틀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때는 이미 시간도 많이 가버리고 또 경제적인 손실도 많고, 그래서 어떤 기회 비용을 잃어버리는. 그걸 하기 전에 미리미리 아는 게 좋아요. 요즘은 어릴 때부터 이거를 알고, 어릴 때부터 영재교육 때부터 그냥 어릴 때부터 그쪽 방향을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인문계형은 인문계형의 사람으로 키워주는 게 좋고, 그죠? 자연계형 사람은 자연계형으로 키워주는 게 좋아요. 예체능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인문계형이 절대 자연계형에서 살아가지는 못해요. 살아가면은 인생이 이제 잘 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잘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아니고 정신적으로 만족, 성취감, 행복감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 이 자연계의 인간형이 인문계형 인간 세계가 살기 어려워요. 거기에 살게 되면 항상 왕따가 되든지 도태가 되든지 결국은 이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인문계형 인간이 자연계형들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이거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사주를 가지고 물론 이거 하나하나 이제 어디가 딱 100% 정확하게 더 맞는지 덜 맞는지는 좀 복잡하고 좀 세밀하고 정밀한 감정이 필요하지만은 인문계형인지 자연계형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주팔자 운명학에 나와 있는 그 심리학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스스로도 알기가 힘들거든요. 잘 몰라요, 스스로. 어떤 현실인지. 이렇게 해줘도 자기가 본인이 이쪽에 맞는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안 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적성검사도 많이 있죠. 그걸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설문형으로 적성검사 아무리 해봤자, 그때 다르고, 그게 정확하게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잠재식 속에 있는
그 의식이 나와가지고 검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 머릿속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검사이거든. 그러니까 그 의식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예.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시간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뭐 다 자꾸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설문지형 테스트는 이제 어떤 일관성이 없죠, 그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뭐 100%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참고만 해야 되고. 자, 이번에는 이제 예체능 계열이 있죠, 그죠? 예체능 계열. 예체능 계열은 좀 약간 이런 특수한 분야라 볼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인문 계열하고 자연 계열하고 예체능 계열로 나눠지는데 이건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어떤 계열이거든요. 예체능 계열은 또 카테고리를 보면은 미술, 디자인 계열이 있고, 연극, 영화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음악 계열, 그 다음에 체육, 무용 계열, 이렇게 이제, 어떤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죠, 그죠? 자, 미술, 디자인 계열의 대표적인 과들은 뭐 미술학과, 각종 디자인, 그지? 학과, 그 다음에 뭐 공예, 뭐 조각, 뭐 서예, 뭐 사진학과 등등, 이제, 이런 계열이 학과들이 많이 있죠, 그죠? 미술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주 10성에서는 재성이 필요해, 재성. 어떤 사물이나 물질의 형태, 형상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물질이나, 어떤 물질 현상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공간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넓은 공간은 편제가 필요하고 좁은 거는 정밀한 쪽은 정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바탕이 되는 식신이 있어야 돼. 식신. 식신이라는 것은 그 재성의 어떤 바탕이 되는 건데 그 식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극 영화계열이 있거든요. 연극 영화 보면 연기학이나 영상학 등 하여튼 각종 뭐 좌우지간 몸으로 하는 뭔가 말로 하는 연극 영화죠, 그제? 그런 쪽이니까 액션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는 전형적으로 상관행위 필요. 상관이라는 것은 말로 어떤 감정이나 어떤 재능을 표현하고 몸으로 또 몸과 손과 발짓으로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을 지식이나 지혜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걸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필요해요. 물론 식신이 있어도 합니다. 식신은 굉장히 깊이 있는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보면은 식신능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전혀 말이 없어요. 근데 연기할 때만 돌변하죠, 그죠? 그래서 본래는 이게 연극 영화는 식신과 상관이 다 필요해요. 약간 분야는 조금 달라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는 몸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비견급제가 필요해요. 비견급제. 그것도 필요한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계열. 이 음악 계열도 보면은 같은 음악이지만은 좀 다르죠, 그제? 각종 악기를 다루고 연주하는 쪽이죠, 그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성악, 노래하는 쪽이죠, 그제? 목소리를 가지고. 근데 요즘도 실용 음악도 마찬가지 이것도 목소리로 노래하는 거죠, 그제? 그 다음에 뭐 국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작곡도 있고, 뭐 지휘도 있고, 조금 다 다르요. 요거는 그 어떤 재능이, 그지? 다른데, 악기를 다루는 쪽은 구체적으로 또 스킬을 필요하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재성이 필요해요. 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제든 편제든 재성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식신이나 상관, 쉽게 말해서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손동작, 발동작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 게 필요한 쪽이고, 성악은 목소리를 주로 내는 쪽이죠. 목소리를 내고, 뭐 스킬이 그게 필요한 줄은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아마 상관형. 여기인데, 석강도 식신이나 상관이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되고, 물론 이제, 리듬을 타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재성이 또 필요해요, 재성. 재성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작곡도 마찬가지고, 지휘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음악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예요?
리듬과 박자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필요한 게 재성이고 식신상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곡 같은 경우는 또 편인이 필요해요.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죠? 이런 쪽.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육무용계열이 있죠, 이제. 체육무용계열은 가장 필요한 게, 물론 체육학과, 뭐 무용학과, 뭐 스포츠과학학과, 뭐 경호학과, 각종 전문 경기학과, 그죠? 뭐 태권도, 유도 등등, 그죠? 이런 게 있는데, 이 체육무용학과는 가장 바탕이 되는, 성향이 비견급제. 그러니까, 자기의 근본적인 체력이 필요한, 이거는 이 체력이 무슨 받침이 돼야 되죠. 체력이 받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심, 승부욕, 뭐,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이 필요한 거니까 비견급제라는 사주 심리가 필요해요. 거기다가 바깥으로 또 이렇게 이제 몸으로 이렇게 어떤 액션을 해가지고 어떤 기술을 발휘하고 어떤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상관이 있어야 되고, 식신도 있어야 돼요. 식신이 있든지 상관이 있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체육무용학과는 단순 명쾌하죠, 그지? 비견과 급제, 비급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식상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체능 계열도 지금 제가 대충 카테고리를 나뉘고 이제 그에 필요한 사실상 10성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문계, 그 다음에 자연계, 예체능계에 대해서 크게 이제 아웃라인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뭐 앞쪽에 이제 그죠? 해서 뭐 법학, 행정계열, 뭐 경제, 경영 계열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십성의 조합이 맞는지에 대해서